등록제라고 국회 차원에서 무효화 얘기를 여러 의원들이 하더라고요. 형사 합의서가 반려를 내는 건을 비준해서 교환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무효화 수정되어 있으니까 처리도 가져왔고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신속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을 포장 첫 번째로 일반이 나오는 이 부분의 평가 인정 그러면 그 대외부분에서 아마 일종의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상대방의 공격을 제가 위원회에 물었어요. 우리 국민이 보기자 미정적 군소속이 국가살구소속입니다. 거기 끌려가서 2시간 수사를 이 정상적인 상황이냐 비정상적인 상황이냐 물었어요. 나이도 안 먹는다. 우리 언제쯤 봤는데 보자. 와. 20년.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백승주 의원실 윤종태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새마을본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진성 형국 일동 노인회 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철 형국 일동 단체회의회 회장 단체 단체장님들 김동철 형국 이동 권동철 형국 이동 장님회 단체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금손 국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종택 중소상공인 경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봉훈 애사랑 봉사단장님 참석하십니다. 권대일 송정형곡 의용 소방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도의원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구인 윤창욱 경상북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홍곡 송정입니다. 윤권재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상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낙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시고 장세고요. 장세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드릴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의정보고회의 주체인 백승주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후에 일정이 바쁘실 텐데 가장 바쁜 요 시간대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의정보고에 함께 해주신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야당이면 여러 가지 설문이 많습니다. 장소 구하기도 힘든데 우리 지명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자리해 주신 데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 보면 제일 먼저 좀 따질 게 많죠. 1년간 뭐 했는가도 따지고 싶고,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는데 너 뭐 하고 있나고 따지고 싶고, 그래서 좀 마이크 들고 서니까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간 지난 1년간 저와 또 시의회 의원님들 또 의원님들이 뭐 했는가를 시민들한테 한 만큼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연례적인 일일 뿐만 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윤용태 국장이 일일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앞에 나와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 같이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죠. 다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죠. 저는 이따 의정 보고 시간에 따로 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우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들 간단하게라도 인사 드리게 하는 것이 제가 도리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차례 경례. 우측에서 우측에 형님부터 있어. 인사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잘. 예, 윤정도일입니다. 많이들 어렵죠? 계신 분들이 정말 2019년 희망을 안고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 구조나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발생된 상황으로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도권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선출직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SK하이닉스 유치를 비롯해서 정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저기 두 분 국회의원 또 행정을 하는 도지사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성과는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봉착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2018년 마지막 국회 때 우리 백승주 의원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대표 발의해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수도권 공장을 넣으려고 그러면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대표를 발의했는데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묶어놨는데 완화를 시켜서 지금 지방이 많이 어려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돈을 비롯해서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걸 떠나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하는 것을 못마땅해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권 주자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 그 백승준 의정복을 듣고 또 궁금한 점, 또 우리가 미래의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의정보가 되길 바라고 오늘 김상조 도의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재성 씨의 부의장부터 의원들과 함께 백승준 모셔가면서 국민 발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의원 권지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한번 들어가니까 구미시가 굉장한 곳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없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은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전부 다 주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는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꾼을 전부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부 일꾼입니다. 그죠?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죠.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질책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냐면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칭찬해주고 응원하면은 말이죠. 흥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응원과 또 칭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의정보고에서 듣고 몰랐던 부분 아시면은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이 상조라서 상부상조 김상조입니다. 시의원 12년 하다가 경험 삼아서 모레 윤창욱 전 부회장 같이 모시고 도의원 가는 김상조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신평 1동, 2동, 비산동, 공단 1동, 공단 2동, 상무사북동, 임무동입니다. 하여튼 심부름 더 열심히 심부름 하겠고 오늘은 이제 우리 백승주 국회의원 의정보고니까 국가에 대해서 심부름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구에 가신지 채찍 많이 해주시고 저하고 윤창욱 도의원 도에 가서 심부름 열심히 하겠고 김재성 선배님 이렇게 해서 시에서 심부름 많이 하는 3일체가 되는 자유한국당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백성주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인데 우리 의원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고 우리 윤창욱 도의원님 말 평소에 아끼는데 그래도 여기 지역구에 오니까 뭔가 막 알려드리고 싶어서 의원 보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여성 의원이지만 재선 의원이고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입니다. 예, 지역구는 사곡, 상모, 임원동, 오태동 두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동네가 좀 많습니다. 신평, 비산, 공단 1, 2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우리 장세구 초선 의원입니다. 여기 어디 간 김낙한 의원? 예, 저는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곡동을 개인적으로 이리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인사드린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현곡동이 제가 알기로는 사창 시무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우리 은창욱 의원님이 우리 구미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했듯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시장하고 티타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SK 하이닉스 유치도 좋고 다른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금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기존 우리 구미의 업체를 우리가 존중하자. 그동안 우리가 혹시 소홀히 했는 게 없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오는 거는 덤이고 있는 거는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보고 드리고요.
또 우리 백성주 의원님 오늘 의정 보고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치를 좀 해차게 보지만은 국회라는 곳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첫째 중앙에 인맥도 있어야 되고 우리 뭐 솔직히 시의원, 도의원, 시장은 동네에서 좀 별난 놈들 순서대로 됩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간간히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초선을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 구민이 급한데 불상사가 없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백성주 의원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구민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험을 충분히 살려가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는 걸로 그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말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지난해 우리 시의원님들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됐는데 아직까지 실력을 보이기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만 기념비적인 일을 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해 가장 당면했던 과제는 새마을가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새마을가를 없애려고 할 때 우리가 가봐도 조금 넘는 시의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한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시의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시민 뜻이 그러니까 했지만 그것이 여전히 여건을 보면은 해내기 어려웠던 일들인데 정말 이 단계에서 그 일을 해내서 이것이 구미시의회 역사에 기억에 남을 업적이다. 새마을가를 지킨 것은 새마을 정신을 지킨 것이고 우리 구미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근대화 정신을 지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도의원님 또 시의원 도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께 성이 안 차지만 대한민국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편해졌습니까?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지금 2년도 안 되는데 난립니다. 그죠? 경제는 전부 국민과 전국적으로 지는 소리가 나고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는 보람을 느끼고 중소기업 회장님도 계시지만 기업하는 것을 후회하고 빨리 못 그만둔 것을 후회하고 외국 빨리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이런 기업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여러분 드럼킹 사건 아시죠? 드럼킹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 사화 중에서 기묘사에 보면 조광조하고 청년 지식인들이 전부 사약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드럼킹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궁중에다가 그 나뭇잎에다가 주초지왕 이라 꿀로 글자를 써놔요. 주초를 합하면 조시가 되잖아요. 조시가 곧 왕이 된다는 꿀걸로 글을 써놔놓으니까 그 나뭇잎을 쭉 깔아놓는 걸 보고 이거 불길한 징후인데 여론을 조작한 거죠. 조가가 왕이 된다 이 말을 어리석은 왕이 그걸 보고 꿀로 장난친 걸 모르고 젊은 지식인을 일망타진해서 그 당시에 계획을 했던 조선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것이 여론 조작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그 의사를 물어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재판 1심 재판 결과로 여론조사의 주범이 경상남도 도지사 좀 봐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이거는 국민 주권을 그냥 무시한 이런 엄청난 범죄가 드러났던 거죠. 참 그리고 경제 그렇죠, 정치 그렇죠, 국가 안보도 정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북한은 하라는 비핵화 핵무기 없애는 데 신경 안 쓰고 대한민국이 무장 해제만 신경 쓰고 관심 쓰고 있지요. 우리한테 물었어요. 제가 손 들고 그렇습니다 했어요.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다음
당대표 국회의장인데 제가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라 안보도 위태위태하고 사회도 지금 국민이 둘로 또 나눠져 있어요. 터키 등 국민하고 촛불 등 국민하고, 촛불 등 국민은 1등 국민이고 터키 등 국민은 못마땅해 하는 국민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거기 같은 사람들이 다 나라 걱정했던 분들인데 당선되고 나면은 촛불 등 국민보다 터키 등 국민을 더 그분들의 생각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국민 통합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래각이 짜여지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투쟁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 기대에,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맞춰서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 있죠. 있습니까? 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제가 어르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100년 전에 이 CCTV가 감시하는 사회가 올 거라 동물농장에 쓴 작가가 있습니다. 상상이 품은 작가가 쓴 말이, 과거를 지배한 사람, 세력이 미래를 반드시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언입니다. 그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를 지 마음대로, 과거를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지난 대한민국 역사 거의 전부를 써내려가고 책임졌던 자유한국당이 새로 집권한다는 것은 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준비기간이 걸리다 뿐이지 저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과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다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올 거라 믿고 당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최명한 형곡 새마을본고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형곡 새마을본고 이사장 최명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근고에 오셨다고 이제 축사 시키는 것 같은데, 저보다 뭐 선출직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성주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를 우리 형곡 새마을본고 3층 해관에서 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뭐 백성주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의정보고하고 따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달에 약 1년 약간 더 남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 당원이신 것 같은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백성주 국회의원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더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형곡 새마을본고 회원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회원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형곡 새마을본고에 오신 이 기회에 우리 형곡 새마을본고도 아시고 우리 형곡 새마을본고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형곡 새마을본고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성주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축사까지 해주신 최명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다음은 백승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의정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면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는 분들이 없고 어려운 시기가 없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탤런트 영화 배우 MC했던 이덕하 씨를 만났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45살 나가고 7년 동안 공백에서 TV에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덕하 씨도 어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공백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7년간 죽을
각오를 죽을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 3년 특히 1년 지방선거처럼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울 때 제 옆에서 지켜주신 우리 최명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시민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백만송이 시들지 않는 장미꽃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이 수모의 시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이 수모의 시대를 끝내는 방법은 한꺼번에 끝내는 방법은 내년 총선 승리와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면은 그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수모받고 구속받던 시기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해서 자유한국당의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자리에 시민 여러분을 주인의 모습으로 앉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죠? 지난 1년간 저와 또 시도의원님들이 함께 또 여기에 또 걱정하신 이사장님들, 상무회의소 회장님들하고 구미를 위해서 성의안 차지만 노력했던 결과물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가장 큰 진단해 볼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 자신감 상실입니다. 자꾸 구미가 어렵다고 TV에서 신문에서 또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어려운 걸 어렵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좀 패배주의에 빠진, 좀 멘탈이 약해진, 자신감이 좀 사라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시대 구미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일 중에 가장 손에 잡히고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3년 전에 선거를 시작하면서 KTX를 구미 본평동에 정차시킨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KTX가 시내 버스 다니고 이 동네 썼다 저 동네 쓰고 김천 썼다가 동대구 쓰고 또 구미 쓰고 말이 되느냐, 이런 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일을 해내야만이 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다가 또 국내 정치 전국 속에서 또 험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만 구미역 정착을 위해서 제가 장석춘 의원이 예산결산위원 있고 저도 예산결산위원을 하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방안을 찾아서 이전에 구미역에 KTX가 설 때는 서울에서 구미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렸죠. 왜냐하면 대전에서 국철로 따라 쭉 오기 때문에 그러면 고속 전체가 안 되고 대구 경기랑 그 차를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느리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김천에서 가깝게 이 KTX 지나가는 역하고 구미 가까운 데서 국철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시키면은 빨리 올 수 있죠.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올 수 있는 기점이 김천 보수기지라는 걸 찾았습니다. 연결되는데 연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1m에 얼마쯤 드느냐? 1m에 얼마쯤 들 것 같아요? 1m에 1억 원이 듭니다. 3km 내지 2.4km 하려면 2,400원. 3km 하려면 3,000원이 드니까 1,000억이 넘으면은 예산 타당성이나 예타를 해야 되는데 이 구를 넘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절차가 있었는데 그 예타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쫓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도와서 내륙철도 안에 우리가 크게 고대하고 연결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던 보수기지와 김천역 선로 연결 구간이 지난 1월 29일 확정되고 저는 12월 3일에 총리로부터 직접 따로 만나서 12월 5일에 총리님이 구미에 오셨는데 12월 3일 따로 저를 좀 보자봤더니 좀 설명을 해서 연결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KTX 백승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총리 만나면 매일 KTX역 질문하고 부총리 만나면 같이 해야지. 국토부 장관 새벽에 10시 반에 나오는데 막 붙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실어놨어요. 그 또 막 어느 기자가 보고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장애인 주차자 시설에 주차했다고 또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 잡혀갖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KTX 백승주 소리 들으면서 미친 듯이 이 일을 추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됐죠. 이것이 되면 여러분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지금 85% 정도 김천역의 구미 손님인데 이것이 구미역을 이용하고 남부지역도 우리 의성까지 해서 전부 구미역으로 올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면 구미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일 당장 서는냐? 길 내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 내륙철도 연결 구간이 정해지고 적어도 2, 3년 정도 그 3km 정도 연결 구간이 만들어지면 구미역에 세워주기로 철도청과 국무총리실과 정부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천에서 이게 확정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그 확정되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플래카드 떼는데 또 도배를 했습니다. 조용히 이 지역이 장석천 의원하고 3년 동안 제가 노력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전차 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의원 특히 윤창욱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들 같이 노력하고 또 말문구 이사장님들 또 경제인들 특히 상공회의소 분들이 무진적 노력을 해줘서 힘을 보태주고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해서 이런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 일이 시작은 됐는데 마무리까지 잘 가야 되겠죠. 제가 눈을 부릅뜨고 구미 원평역에 구미 시내에 KTX를 세우지 않으면 50년 100년 지나면 구미는 2류 3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반드시 해내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 끝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입니다. 두 번째, 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했습니다. 이 예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구미 시내에서 아는 사람은 우리 의원실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새벽 5시까지 할 때 이걸 짬짬이를 계속해서 지금 예산실 기재부 차관가 있는 사람하고 우리 대표실하고 연락을 해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기관 하나를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본곡동에 이제 3월달에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시민이 잘 이용해야 됩니다. 어제 법원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앞에다가 웬만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하도 상담하고 사건 계약을 안 하니까 뭘 붙이놨습니까? 상담료 따로 20만 원 붙여놓죠. 상담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률 문제 생깁니다. 병원 갈 일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법률 무료공단을 이용하시면은 그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43만 구미 시민들이 전부 법원 검찰청 업무를 어디가 합니까? 좀 자존심 상하죠? 김천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가 크면 이 법률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따내기가 모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미 시내에도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해 준 데 있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걸 꼭 좀 잘 활용해 주시고 아까 본곡동에 3월달 초에 개소식 할 때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국방부 차관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600억 원 국방부에 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때 소송을 할 때 그 특허권 위반이라 해서 2,600을 내라 했는데 그게 우리 지고 나면은 대한민국 컴퓨터 전부 몇 달러씩 받아갖고 전부 다 물게 되고 난리가 나게 생기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군기자본 백승주가 아니고 국방부라 했습니다만 그때 자문해줬던 데가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법률 쪽도 이게 연소득이 월소득이 400만 이하는 무료고 약간 절차는 좀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이웃에도 홍보를 해서 법률 문제 있으면 거기 상담해봐라. 상담이 많아지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구미 시민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쪽 직원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본국도 만들어지면 자주 이용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도 시민을 위해서 좀 이걸 공개적으로 막 떠들면서 하면 반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변호사 단체도 그렇고 구미 변호사 단체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인접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소인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나 조용히 일을 하나 한 건
우리 비서실에서 우리 의원실 이거 제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실에 도와주는 참모들이 이거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비밀리에 추진해서 협조하고 해서 잘했죠? 이거 진짜 박수 받을 일입니다. 세 번째, 저를 열심히 만나면 시민들 만나면 한 5, 60%의 시민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의원님 하이닉스 옵니까? 하이닉스 언제 결정됩니까? 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왜 못 헤아리겠습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좀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올 수 있도록 법률적 여건은 제가 투덕거래 공장 인허가 좀 적긴 해도 법안은 제출해놨지만 제가 머리띠도 들고 같이 데모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이닉스가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그 공장에 어디 갈지 누가 정합니까? 사장이 정하는 거죠. 사장이 정하는데 그걸 정하는데 확대하는데 인허가를 정부가 이 큰 공장이니까 수도권 정비할 국무총리실이나 국토부에서 산자부에서 이제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SK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누군지 알죠? 네.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런 결심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지금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또 머리띠 들어도 난립니다. 또 뺏길까 싶어서 또 용인 또 청주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임원들 찾아가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미에 큰 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큰 기업들이 좀 더 새로운 투자를 해주는 노력도 해야 되고 큰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구미 LG 디스플레이 정말 통환이죠. 파주로 뺏긴 거, 파주로 가게 하는 거. 그때 결정했던 분이 지금 또 LG의 수석 부회장 맡은 권영수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만나서 LG 새로운 구미에 좀 더 투자해달라. 그때하고 다르다. 정말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요청하고 있고 제가 상임위원회 어딘지 아세요? 국방위원회죠. 네.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또 이 방산기업들 넥스원이라든지 넥스원은 아마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전할 겁니다. 모든 그 넥스원의 추가 증설 확대 고용 창출 역량을 모두 구미해 주기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넥스원 하고 있고 하나도 국방에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멀리는 이제 탄소섬유가 비행기를 앞으로는 동체 이걸 지금은 철회로 만드는 게 많은데 앞으로 전부 탄소섬유로 갑니다. 탄소섬유가 잘 되면 구미에 저기 완공되면 노공단 제대로 이제 돌아가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은 포항 제철이 하나 들어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철회 시대가 가고 탄소섬유 시대가 오기 때문에 보행이 탄소섬유를 보고 다시 구미에 조금 사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잠만 나면 국내외 대기업체 오너들 기업들은 항상 이제 정부의 입김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기업 임원들 좀 자주 만나서 구미에 투자하고 새로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떠들면서 할 것이 아니고 결과로서 말씀을 좀 드려서 좋은 결과가 뭐 특히 방위사를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시민들이 빨리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국회는 의장이 제일 높고요. 그 밑에 부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간사들이 있습니다. 국회직으로서는 보통 간사들은 재선 의원들이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3선 세 번째 의원들이 하고 의장은 한 5선 의장, 5선 이상 선, 부의장은 한 5선 정도 하는데 초선이 사실 간사를 맡기가 좀 어려웠는데 시민들 힘, 구미 힘으로 제가 간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국회의장하고 그 우리 당 대표들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의장의 힘이 무진장시합니다. 대통령 힘과 버금갑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펠로시 의장 보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시민들께도 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분이 47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부로 있다가 국회의장을 한번 하고 다시 국회의장을 하는데 한 15선 정도 되니까 지금 한 70대 후반쯤 안 되겠나 싶은데 아주 미국을 이끌고 있는 강인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내가 왜 이런 당원 의정 보호대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젊습니다. 170대는 만나서 문제라고 또 전 국무장관 파웰 전 국방장 코엔 만나서 이런 안보 관련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특히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을 조율하는 당의 최고 책임되는 자리입니다. 정책조정위원장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령관 중요한 직책이니까 아무 육해공무원 친구 청년들 만나서도 안보 관련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10월달에 혹시 국방부의 국방 ICT 행사 와보신 분 계십니까? 그 군악대도 오고 이상 장성들도 와서 구비에 있는 국방산업 하나의 새로운 드론 산업 중심으로 해서 육성에서 같이 협력하는 행사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 행사를 크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회 지역의 구미시의 대표로서 구미갑의 대표 대국성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구미를 위해서 일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국가안보 분야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외교 활동 또 국방 의전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런 역할을 구미시의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예, 그 이외에도 제가 시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또 시청에서 만든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 예산 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쭉 이런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시의원 도의원님들도 이 국비를 다가 끌어내고 도비를 끌어내고 시비를 끌어내서 국민 발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보다 국비 관련 예산보다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서 했는데 꼭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여러 동료 국회의원 또 우리 당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CS 요구에서 이렇게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권재웅 의원님 구미시 살림이 텅텅 비었다 했는데 비었기 때문에 국비를 이만큼 좀 많이 끌어다 줬습니다. 잘했죠? 예. 네. 보고를 이제 간단히 좀 마치겠습니다. 보고 들은 내용 중에서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다음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미의 르네상스를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백승주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통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분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종택입니다. 어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시 그 화두가 SK가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려워서 수도권 정비 계획 및 법안을 지금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에 큰 공장을 지으려면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국토균형개발법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데 이 두 개 심의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만 통과돼도 그냥 심의를 거친 어렵게 것을 국토균형개발법은 오히려 우리 지역을 고려한 법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그 해당되는 기업들은 좀 더 절차가 늘은 거죠. 그러나 우리 지역 균형 개발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지금의 그 경영자들이 옛날에는 관시경제 시대의 영향력이 좀 먹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너무 성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경영 차원에서도 기업에서 과연 물류나 이런 거를 따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중국 교육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뭐 철로가 지금 없는 상태고 남북이 단절된 이런 상태인데 과연 기업이 이런 그 물류비나 이런 것이 뭐 적은 게 아닌데 과연 선뜻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겠냐. 그것 때문에 이제 수록된 정비 계획 위반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속 시원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그 SK 임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설명을 실무자들 준비한 임원들을 불러서 얘기하면은 이제 저기 그 발표될 때는 이미 땅 같은 것을 구입해놨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동해서 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수고 시장 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력 따져갖고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경기 최고 경영자의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실무자들을 부르면 다 좀 실무 임원들은 대답할 수 없죠. 대답할 수 없는데 여러 여건상 다른 지역과 경쟁했을 때 그렇게 구매가 앞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CEO 최태원 회장의 결심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아마 언론 통해서 보면 저는 관심이 슈펙스라고 SK 최고 이사가 결정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을 최태원 회장이 맡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건 아시죠? 노태우 대통령 사이죠. 그래서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스펙스 회장을 내려놓겠다. 다른 민간인 K대 교수로 바꾸겠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떠들고 이사장이 얼마나 머리 아픈지 이사장을 내려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실무 차원의 준비하고 검토한 거는 검토 내용이고 큰 것은 대한민국 정부도 영향이 아직은 있습니다. 뭐 관계가 약해져 있지만 정부와 또 SK 최고위원회 전략적 결정 이런 부분인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넣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KTX도 어렵다 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세게 우리가 하면서 다른 기업에도 이런 혜택을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큰 기업도 좀 끌어들이는 전략을 짜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역시 기업 오너들 사실 정부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노력을 처음부터 우리가 KTX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리더십, 통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하는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만들어가면은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그죠? 지금 모아져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 처음부터 힘들다 해서 이번에 저는 하이닉스가 구미 시민이 하나가 되고 하나 영원히 보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옛날에 잘못 판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말 값비싼 교훈을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넘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듣고 제가 들어오면 땅을 칠 일이에요. 그죠? 그거 달라있지 않습니까? 구미 지역에 땅을. 그는 과거를 성찰을 하고 절대 통찰력을 갖고 구미에 10년, 20년, 50년을 내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KTX는 당장 제가 다시 정치하는데 도움대가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구미 시민이 자신감을 얻고 50년, 30년, 50년 내다볼 때 구미를 이류도시로 놔둘 것인가 하면 인류도시 만들 것인가 KTX에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KTX가 제대로 안 가고 나중에 무슨 배딱스를 타려고 하려면 그때는 정말 잡아야 됩니다. 이거 구미 본 적이 안 시험하면요. 구미가 두고 후회합니다. KTX 타다 보면 광명역 있죠. 광명이 원래 구로역 쪽에 조금 그런 외곽된 지역에 도시 이름도 잘 알려졌어요. 그럼 KTX가 서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광명역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KTX는 제가 시동을 걸었다 해서 좋은 차로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시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도 다 힘을 합쳐서 진짜 제대로
구미시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이닉스는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그 백성주 의원님 그 고도의 정치력으로 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저 응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시원하게 답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태원 회장한테 만나자고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냈는데 어디 가도 여기 가고 어디 가고 하더니 결국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자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그 대답만 계속하고 있는데 다시 만나 노력해서 한 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의원님께서 구미시에 쪽지 예산을 받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네요. 대표적인 게 법률구조공단의 쪽지 예산입니다. 그 짬짬이 예산이라는데 예산에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결산위원회하고 다 세팅이 된다, 시트를 닫는다는 닫고 난 뒤에 마무리를 당 지도자들이 여야 지도자들과 저 기재부의 예산실장이 이제 서로 예산을 넣고 주고 하는 쪽지 예산, 당 지도자들이 하죠. 그 메커니즘을 알아서 제가 그 새벽에 사실 저 몇 가지 있어요. 그거 말고 한 너댓 가지 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너무 그 쪽지 예산 그 이야기 구체적이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법률구조공단이 대표적인 막 그런 짬짬이 예산, 쪽지 예산을 얻은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일 또 따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또 책임져야 될 분도 있어서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간사는 제가 지난해 간사하면서 제일 획기적이었던 일들이 겸사 문건 이야기 아시죠?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문건이고 쿠데타용 문건이라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300여 명의 군인을 그 불명예에서 이렇게 다 그 할 것을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은 전혀 그런 성격의 문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걸 국정감사 기간에 철저히 밝혀서 당 지도부에 엄청나게 신뢰를 얻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속에서 그 덕분에 몇 가지 좀 쪽지 예산 좀 부탁할 틈이 생겼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회가 마치고 다음은 백승주 국회의원님이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가 학장기에 있을 때는 행복동이 불야성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좀 더 들어가면 행복동에는 제가 성시 수원백가인데 백가 마을 집도 한 7채 있었다. 58채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행복시장에 좀 비교적 자주 갑니다. 행복시장 가서 보면 참 많이 위축되어 있고 좀 구미의 침체된 모습이 이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행복동 또 신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행복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어른들 헛기침 한다 했는데 힘들 때 가족이 우환이 있을 때 좀 큰 기침해서 이웃집에 보면 기한 죽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오신 분들 좀 구미 괜찮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진짜 사실 창원이나 거제나 다른 공업 도시에 비해서는 또 구미 나은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못 살던 시기, 힘들던 시기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파이팅하고 야 구미 그래도 살만해 이렇게 해야 집값도 오르고 사람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구미 오면 다 죽어 이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희망을 만들고 자신감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구미가 빨리
잘 나가는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에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진짜 24시간 어떤 일이라도 제가 심부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어떤 심부름도 마다않고 해서 행복동 구미시가 자신감을 얻도록 빨리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사랑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 대신에 공연에서 훨씬 박수 많이 받았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오후에 이렇게 바쁠 때 시간 내서 저와 함께 시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시고 기념 촬영을 갖도록. 네, 찍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구미시 하면 브라보 한번 가겠습니다. 자, 구미시 브라보. 구미시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서 카트 하겠습니다. 자, 구미시 사랑합니다. 시간 지나면 얼굴 붓는데 아마 됐다. 이런 하나를 통해서 다시 개인 군기교육을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정두 장군 동생입니다. 예. 우리 오빠가 많이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랑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